당신이 우리 민준이 아이 엄마구나.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제주공항 입국장. 낯선 여인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 5개월, 배가 불러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였어요. 손에는 몽골에서 가져온 낡은 가방 하나와 할아버지의 말 한 장 사진뿐이었죠. 이분이 정말 날 받아주시는 걸까? 그 순간 어머니는 저를 꽉 껴안으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국인 며느리를 아들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저는 그 품에 안겨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절망과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 누구도 몰랐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몽골 초원의 가난한 여대생이 임신한 몸으로 혼자 제주도까지 찾아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월 50만 원으로 절망하던 몽골 유목민 집안의 딸이 임신한 몸으로 홀로 제주도를 찾아가 진짜 가족을 만나고 월 500만 원을 버는 성공한 수의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볼까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 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여기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작은 게르촌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젊은 여대생의 현실은 냉혹했죠. 저는 나란입니다. 23살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 수의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제 꿈은 초원의 동물들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2개의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승마 가이드로 일했어요. 초원을 말 타고 달리며 몽골의 역사를 영어로 설명하는 일이었죠. 사람들은 제 유창한 영어와 능숙한 승마 실력에 감탄했지만 정작 제가 받는 하루 일당은 2만 투구릭 한국 돈으로 겨우 8,000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저는 근처 목장에서 말 조련 보조 일을 했어요. 어린 망아지들에게 안장을 익히게 하고 다친 말들의 상처를 소독하는 일이었죠. 이 2가지 불안정한 일을 합쳐서 제가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겨우 120만 투구릭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70만 투구릭이 나가고 울란바토르 외곽의 낡은 원룸 월세 30만 투구릭을 내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죠. 제가 사는 곳은 소련시대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낡은 데를 여러 겹겨 입고 잤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되는 거지? 수의학 전공에 필요한 장비들은 제게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실습용 현미경 하나가 200만 투구릭, 전문 서적 한 권이 5만 투구릭. 저는 도서관이 문을 닫는 밤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했어요. 집에는 책을 살 돈도 공부할 책상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게르촌 뒤편 언덕에 올라가 별이 쏟아지는 초원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르바이트를 2개나 뛰어도 학점을 아무리 잘 받아도 제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어요. 몽골의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었고 수의학을 전공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게르촌 입구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여행 가방을 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자와 중년의 부부였어요. 사장이 제게 손짓했습니다. 나란,
저 사람들 한국 사람이야. 영어 되니까 내가 안내해. 저는 서둘러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밝은 미소로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승마 체험 가능한가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초원 투어는 2시간 코스와 4시간 코스가 있습니다. 남자는 부모님과 잠시 상의하더니 말했습니다. 4시간 코스로 할게요. 가족여행인데 제주도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이거든요.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부모님이 목장을 하셔서 말은 익숙해요. 저는 그들을 위해 말 3마리를 준비하고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갑자기 제가 탄 말이 뱀을 보고 놀라 뒷발로 일어섰어요. 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려는 찰나 강한 손이 제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그는 재빨리 자신의 말을 몰아와 저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었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어가 끝난 후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호텔에서 쉬고 싶으시대요. 오늘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몽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저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진심이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저희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는 제주도 목장 이야기를, 저는 수의사의 꿈과 현실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죠. 나란 씨, 당신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눈빛을 보면 반드시 해낼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민준 씨는 부모님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고 혼자 몽골에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는 매일 만났고 진지한 사랑을 나눴어요. 그는 제 낡은 원룸에 와서 함께 수의학 책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나랑 한국 가요. 거기서 당신 꿈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 가족도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고 민준 씨는 가족 사업을 위해 제주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매일 연락할게. 꼭 다시 만나요. 그의 눈빛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떠난 후 2주가 지나자 연락이 뚝 끊겼어요. 문자도 전화도 이메일도 답이 없었죠. 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생리가 2달째 없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차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임신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저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었죠. 날 버린 걸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요. 몽골 사회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매우 가혹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며칠 동안 저와 말도 섞지 않으셨죠. 내가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구나.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혼자 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몽골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제 수입으로는 저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일자리마저 잃을 게 분명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민준 씨를 직접 찾아가자. 저는 수중에 있던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돈과 할아버지 유품인 낡은 은말 한 장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합쳤어요. 그리고 인천행 항공권을 샀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어떻게 민준 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밖에 없었고 둘 다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제주도 목장 아들이라고 했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을 다녔다고 했던 것도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처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절박한 마음을 담아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몽골에서 온 나란입니다. 강민준이라는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임신했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영어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와의 만남, 임신 사실, 연락 두절, 그리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계획까지요. 사흘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나란 씨,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민준이 형 대학 동기예요. 민준이 형은 지금 제주도 목장일로 통신이 안 되는 산속에서 한 달간 방목 작업 중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민준이 형 어머니께 연락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산속? 그래서 연락이 안 됐던 거구나. 진우 씨는 며칠 후 다시 연락을 보내왔어요. 민준이 형 어머니께서 모든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제주공항에서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배가 불러서 좁은 이코노미석에 앉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5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본 적도 없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다니.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손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말 한 장 사진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과연 저를 받아주실까? 제주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손에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든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진우 씨였어요. 나란 씨,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는 화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저와 대화를 나누며 차로 저를 안내했어요. 차 안에서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형은 지금 한라산 중턱 목장에서 방목 작업 중이에요. 거긴 통신이 안 돼서 연락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2주 후면 내려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연락을 끄는 게 아니라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민준이 형 어머니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진우 씨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고 저를 바라봤어요. 민준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만삭의 배를 한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오시더니 말없이 저를 꽉 껴안으셨어요. 힘든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우 씨가 영어로 통역해 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안으로 데리고 거실 소파에 앉히셨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내오시며 진우 씨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지금은 연락할 수 없는 곳에 있단다. 산속 목장에서 일하는데 2주 후면 내려온단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야. 건강하게 아이를 낳는 것만 생각하렴. 알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집에서 가장 따뜻한 방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기 침대와 출산 용품까지 미리 구비해 두셨더라고요. 내일 병원 가자. 한국 의료는 정말 좋으니까 걱정 마. 다음 날 어머니는 저를 제주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 데려가셨습니다. 한국의 산부인과는 몽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좋았어요. 고해상도 입체 초음파로 아기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중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탯줄이 아기 목에 감긴 초기 징후가 보입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에서는 이런 세밀한 검사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병원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을 잤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집이었지만 저를 품어준 따뜻한 가족이 있었어요. 제주에서의 2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 나갔어요. 병원 검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며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할까?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민준아, 왔구나.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남자는 민준 씨였어요. 한 달간의 목장일로 피부가 더 그을렸고 수염도 자라 있었죠. 그는 저를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나란? 어떻게? 여기에? 민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말없이 제 배를 가리켰습니다. 민준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커지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나란, 이게 내 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는 순간 무릎이 꺾이듯 제 앞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산속에서 일하는 동안 연락을 못했어. 핸드폰도 안 터지고 한 달 내내 방목 작업을 했거든.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민준 씨, 동정으로 책임지려는 거면 필요 없어요. 저는 혼자서도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3개월간 연락 두절의 고통, 홀로 견뎌야 했던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란. 동정이 아니야. 나는 진심이었어. 몽골에서도 지금도 너를 사랑해.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습니다. 사랑? 그럼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산에 간다고 연락이 안 될 거라고. 그게 민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나란이한테 제대로 설명해. 왜 미리 말 못했는지. 민준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목장일이 힘들다는 거, 한 달 동안 산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런 현실을 말하면 너를 한국으로 못 오게 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전 당신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 동등한 사람이에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이제부터는 모든 걸 함께 결정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고마워, 나란. 여기까지 와줘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라는 걸요. 민준 씨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서서히 제주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매일 저녁 목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제 배에 대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죠. 우리 아가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야 해.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극심한 복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배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식은 땀이 흘렀어요. 어머니, 민준 씨. 제 비명의 어머니와 민준 씨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민준아, 당장 병원 가야 해. 빨리. 차로 병원까지 가는 20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통증을 참으며 배를 감싸쥐었어요. 아가야, 제발 괜찮아야 해.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저를 급히 검진실로 옮겼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탯줄이 아기 목을 2바퀴 감았습니다. 조산 징후도 보이고요. 지금 당장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란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 믿자.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아기를 살려주세요. 민준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둘 다 살 거야. 꼭. 수술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살았구나. 우리 아기가 살았어. 하지만 제 몸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출혈이 많았고 수술 후 합병증으로 고열에 시달렸어요. 사흘 동안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준 씨와 어머니는 밤낮으로 저를 간호하셨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는 민준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란아, 깨어나. 우리 딸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 침대 옆에는 민준 씨가 며칠 씻지도 못한 채 졸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안고 계셨죠.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딸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잠에서 깨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어요. 나란아, 정말 고생했어. 고마워.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내가 짓고 싶은 이름 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세츠그. 몽골어로 꽃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두 나라를 잇는 아름다운 꽃이 되길 바라요. 민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츠그. 정말 예쁜 이름이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민준 씨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퇴원 후 저는 본격적으로 제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츠그를 돌보며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돌봐주시며 제가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 주셨죠. 민준 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나란,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친 날, 저는 비로소 한국인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민준 씨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었죠. 어머니, 저 목장 일 좀 도와도 될까요? 몽골에서 말 다루는 일 많이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만류하셨지만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새치글을 업고 목장에 나가 말과 소를 돌봤어요. 몽골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다친 동물들을 보면 제 수의학 지식을 활용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목장 주인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강 사장님, 우리 목장 말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는 민준 씨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말은 심한 복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증상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장폐색이에요. 빨리 수의사 불러야 해요. 하지만 제주도의 대동물 수의사는 이미 다른 곳에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심했어요. 제가 해볼게요. 몽골에서 배운 전통 방법이 있어요. 저는 특수한 마사지 기법과 약초를 이용해 말을 치료했습니다. 2시간 후 말은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목장 주인은 감격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날 이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씨 목장에 몽골 출신 수의사가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정식 수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민준 씨, 저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 편입하고 싶어요. 민준 씨와 어머니는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치글을 돌보며 밤낮으로 한국어와 전공 공부를 했어요. 6개월 후 저는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편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제가 해냈어요. 민준 씨가 저를 안아올리며 환호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몽골에서의 경험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동기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2년 후 저는 한국 수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확인한 날 저는 할아버지 말 한 장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저는 제주시의 초원 동물병원을 열었습니다. 주로 말과 소 같은 대동물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었어요. 몽골의 전통 치료법과 현대 수의학을 결합한 제 방식은 제주 목장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6개월 만에 저는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라트비아 원작 속 주인공처럼 저도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한국 사회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 돈으로 가장 먼저 몽골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나라나, 내가 자랑스럽다. 미안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용서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새치그는 이제 4살이 되었고 한국어와 몽골어를 동시에 배우며 자라고 있었어요. 제 동물병원은 제주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대동물 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나란 이번 여름에 몽골 가는 게 어때? 새치그도 엄마 고향 볼 때가 됐잖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3년 전 떠날 때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라나 가족은 결국 화해해야 해. 우리도 같이 갈게.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아버지는 새치글을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구나. 아버지는 서툰 영어로 민준 씨에게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으셨죠. 나라나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옳았어.
우리는 함께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새 말 한 장을 묘소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뿌리 내렸어요. 하지만 초원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세츠그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고향이에요? 그래, 세츠그야. 여기가 엄마 고향이야. 그리고 제주도도 엄마 고향이란다.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몽골 부모님과 통역 앱으로 대화하시며 웃고 계셨어요.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한 달 후 제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몽골 유목민 가정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을 만든 거예요. 나란 정말 대단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민준 씨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세츠그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동물병원에서 일하며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합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때때로 저는 초원이 그립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말 달리는 소리가 그리워요. 하지만 제주 바다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곳도 제 고향이니까요. 한국은 제게 단순히 남자를 따라온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선물해 준 곳이고 제 재능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곳이며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사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씨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란. 우리 함께 행복하자. 세츠그는 저희 사이에서 손을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이제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몽골 초원과 제주 바다, 두 곳 모두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사연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